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신 좋아하세요? 귀신, 요괴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되게 그런 판타지스러운 그런 세계를 좋아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옛날 영화 중에요, 천녀유혼이라고 아시죠? 천녀유혼을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봐서 제가 그게 중학교 때인가? 그때 왕조연이랑 장국영 나오는 그 영화였는데, 그거를 이제 비디오 가게,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빌려다가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 영화뿐만 아니라 홍콩 느와르 영화가 되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 저의 꿈은요, 비디오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비디오 가게 주인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 정도로 어릴 때 저한테 많은 영향을, 아주 큰 임팩트를 준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녀유혼인데요. 자, 천녀유혼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섭소천이죠. 섭소천과 그 장국영, 그 서생이죠.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냥 가난한 서생과 섭소천이라는 귀신이죠.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원작이 있습니다. 그 원작이 담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책이 뭔지 아시나요? 그 책의 제목은요, 요제지이입니다. 자, 제가 여기 책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요제지이라고요. 요제가 남긴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요제라는 거는 이 책을 지은 사람, 포송령이라는 사람이 쓰던 서재의 이름이라고 해요. 요제. 우리 무슨 제 하잖아요. 집, 무슨 뭐 상고제, 학부제 그런 것들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호처럼 쓰이죠. 요제가 남긴 기이한 이야기. 자, 제목도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은요, 총 6권입니다. 그 요제지가 굉장한 고전인데, 중국의 되게 유명한 고전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조그만 책으로 몇 페이지 안 되는 그런 뭐 요약본 같은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책은 정말 요제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6권이고요. 이 책을 제가 언제 읽게 됐냐면요, 제가 신림동에서 한참 고시 공부를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2차 시험 때 엄청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던 터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제 친구, 이 신림동으로 저를 이끌었던 그 친구, 행시를 봤다는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붙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와서 저한테 뭐 밥도 사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 책을 사달라고 했죠. 선물을 주고 싶어 해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 그래서 제가 이 책이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제지. 그래서 그때 선물을 받았고, 매 앞 표지마다 친구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간단한 메모를 써줬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써여 있냐면요, 내 사랑하는 친구 지훈에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오는구나. 2002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되게 의미심장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다시 봄. 그때까지 저는 계속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책을 여러분들 고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고전에는요, 서양 고전도 있지만요, 중국 고전.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고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되게 중국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면에서는요, 그 중국의 그런 문학이나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는 동양 고전으로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거라서 읽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양은 통틀어서 서양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뭐 동양 고전에 들어가는 거죠. 요제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제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거는요, 되게 그 하나의 장편 소설이 아니에요. 되게 짧아요. 어떤 건 길기도 하지만 그런 천녀유혼 같은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과 여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포송령은요, 포송령이라는 사람은 청나라 때 사람이죠. 청나라 초기 때 사람인데, 결국은요, 그 입신양명을 위해서 과거를 보지만 계속 낙방을 합니다. 뭐 문체는 좋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험은요, 여러분, 운이 있어야 됩니다. 운칠기 3이에요. 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운이 있어야지 붙을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포송령은 문체는 좋았다고 하지만 계속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죠.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포송령은
그런 자기 한탄과 비애 그런 것들을 글로써 승화를 시키죠. 글로써 승화를 시키는데 포송룡이 선택한 거는 판타지입니다. 귀신의 세계예요. 여우들이 나오고 정령들이 나오는 그런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면 되게 유치할 수도 있어요. 되게 유치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요, 사람과 여우가 이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친구를 맺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은 오히려 귀신이나 여우가 더 의리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그리고 결국 배신하는 건 사람이에요. 여우가 배신하지 않아요. 여우가 배신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우가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한 여우인 거죠. 그런데 결국 배신하고 말을 안 듣고 떠나보내고 잔인하게 구는 거는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저 책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고요. 당시 청나라의 시대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뒤편에 보면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광고 문구에 보면은 진정 나를 알아줄 이는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귀신들 뿐이런가, 이렇게 포성령이 한탄을 해요. 포성령이 당시에 자기가 들었던 아니면 자기가 창작을 했던 귀신들의 이야기를 이제 총 망라해놓은 책이고, 근데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끝부분에 포성령이 자기의 평을 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짧게 들어가거든요. 과거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뭐 회한도 들어가 있고, 근데 제가 저걸 고시 공부할 때 봤잖아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시 공부를 한 거잖아요, 저 당시에. 근데 이제 결국 고시가 안 된 거죠. 안 되고 저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문학적 소양을, 교양을 저런 작품으로 승화를 시킨 건데, 뭐 포성령이 저 책은요, 포성령이 죽고 나서 발간이 됩니다. 50년이 지나서 발간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저 책은요, 그런 판타지 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외국으로 가죠. 저 책이 외국으로 가고,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헤세도 포성령의 요제지의 번역본을 읽고서 그거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감탄을 하고 그 세계, 그 판타지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존경하는 헤르만 헤세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고전은요, 여러분, 시간의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베스트셀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그거는 몇 년이 지나면요, 한 2, 3년? 오래가는 베스트셀러들도 있죠. 그것들은 이제 시간의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책들은요, 2, 3년만 지나면 없어져요. 없어지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는데 책을 읽고 싶다면 저는 고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고전에는요,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 책에 살아남았다는 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가치,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를 그 책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전을 좀 읽으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신다면 베스트셀러도 보시고, 왜냐면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시간을 그렇게 안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을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요제지도 읽으세요. 읽으시고요, 상상력을 키우십시오. 창작력, 우리 4차 산업,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창의성을 길러야 된다.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럼 그건 어떻게 길러질 것인가? 또 학교에 가서 배울 것인가? 학원에 가서 배울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저런 고전 작품, 저건 완전 판타지고요. 정말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즐겁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래서 저런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재밌잖아요. 재밌고 나의 상상력을 무한히 넓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책은요, 저런 요제지 또는 무협지, 강호, 그런 것들을 읽으면 이게 생각의 외연이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중국 유학을 2년이나 했으니까 중국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거든요. 포송령은요,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교육의 명가죠. 공자를 배출한 지역, 어딥니까, 여러분? 산동성이잖아요. 산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제지를 지은 포송령은 산동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칭다오로 여행을 갔죠. 칭다오는 산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동성에 갔죠. 칭다오를 갔는데, 여러분 칭다오에 가시면요, 꼭 여길 가보십시오. 라오산이라고 있습니다. 라오산에 가시면, 저도 되게 우연한 기회에 갔어요. 칭다오 하면은 라오산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데, 저도 그쪽에 사는 분의 현지인의
얘기를 듣고 같이 이제 안내를 받아서 가게 됐어요. 라오산을 갔는데 라오산에 가면요 여러분 도교 사원이 있습니다. 저는요 도교 사원을 되게 좋아해요. 도교 사원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그 도교에 나오는 신들도 되게 재밌고요. 신들이 되게 인간적이에요. 도교 신들이 뭐 옥황상제도 그렇고 여러분 서유기 너무 신이 나가지고요. 막 말이 막 나오는데요. 여러분 서유기에 나오는 그 서유기가 하늘나라에 가서 분탕질하는 그 곳이 도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이잖아요. 그 세계관에 나오는 인물들 뭐 태상노군도 있고 옥황상제도 있고 여러 뭐 서왕모도 있고 많이 도교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세계도 되게 재밌어요. 강호나 저런 포성령이 만든 그런 판타지 말고 정령들이 나오는 그런 세계도 있고요. 도교에 나오는 세계관도 진짜 재밌습니다. 저도 그걸 한번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인물들에 대해서 뭐 팔선도 나오고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그 이제 도교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도교 사원이 북경에도 유명한 도교 사원이 있는데 도교 사원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도사들이 있습니다. 도사들은요, 그 우리 무협지의 그 무당파처럼 이렇게 머리는 기르는데 비녀를 꽂고 옛날처럼 그리고 이제 도사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모자도 있어요. 그런 강씨 모자 같은 건데 그런 모자가 있고 아무튼 뭐 모자 없는 사람도 있었고 부채 같은 거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부채 같은 거 들고 다녀요. 이렇게 긴 부채를 들고 다니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라오산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 세상에 거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두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요. 정말 유레카와 같은 발견이었죠. 자,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 바로 장산봉입니다. 세상에 장산봉이요. 장산봉은 무당파의 창시자잖아요. 무당파는 도교란 말이에요. 도교잖아요. 그러니까 도교 사원인 라오산의 그 도교 사원에서 장산봉을 사조로서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사조로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절에 가면은 부처님과 부처의 세계관에 나오는 신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잖아요. 사당에. 그런 식으로 장산봉 사조라는 문구가 딱 쓰여져 있는 장산봉의 상이 사당에 모셔져 있는 걸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와 정말 이 가슴이 감개무량했습니다. 제가 강호 그 무협지에서 있던 장산봉이 물론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제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발견은 두 번째 발견한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포성령이었습니다. 거기 가면요 포성령이 이 요제지를 쓴 장소가 나와요. 그게 라오산에 있더라고요. 라오산의 그 도교사원에 포성령이 머물렀던 곳 별채같이 있어요. 조그만 집인데 그게 있고 그 옆에 벽이 있거든요. 청나라 시대의 벽이에요. 벽이 이렇게 있는데 벽에 아무런 그림이 없어요. 하얀 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설명으로는 포성령이 매일 밤 술을 마시고 그 벽에다 손을 대면 그 정령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령의 세계로 넘어가서 정말 실제로 요괴와 여우들을 만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 책에 나오는 그대로, 저 요제지에 나오는 그대로의 일들을 경험하고 날이 밝으면 아니면 다시 벽을 짚어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그래서 야 정말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요 포성령을 몰랐어요. 저랑 같이 간 다른 한국 분들은 포성령이 뭔지 요제지가 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지도 않고 그냥 가요. 그리고 뭐 설명도 중국어로 했지만 그냥 갔지만요 저는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떠나지 못하겠고요. 책에서만 보던 포성령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옆에 있는 것 같고 저도 저 벽을 정말요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요 되게 스산해요. 스산하고 대나무인가가 있어요. 그 담벼락 바로 뒤에 되게 스산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도 술 한잔 마시고 그 벽에 손을 대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저쪽 세계로. 정령의 세계로. 그 정도로 이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었어요. 저한테 산동성은요. 저한테 칭따오 하면은 바로 그 두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양꼬치엔 피지우가 아니고요. 장산봉과 도교의 사조로 모셔지고 있는 장산봉과 요제지를 남긴 포성령이 있는 곳. 그래서 저한테 칭따오는 굉장히 재미있고 생각만 해도 유쾌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그런 웃음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고전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전에는요. 동양 고전도 많이 읽으십시오. 서양 고전도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은 약간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동양 고전, 동양 철학, 뭐 동양 고전이라고 하면은 그런 뭐 되게 한자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풀어놓은 책들이 많아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고전을 읽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은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솔직히 이 책은 화장실에서 읽기 딱 좋은 책이에요. 되게 머리 쓸 필요가 전혀 없는 책이고 만화책처럼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 2권인데요. 두 번째 책인데요. 2권에 나와 있는 책 그 제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뭐 가평공자, 묘생, 호랑이가 된 사내, 뒤바뀐 신부, 외국 승려, 저승에서 내린 벌, 용사보주, 물난리, 웃다 죽은 남자, 장난이었는데, 생지며느리, 효부, 좀도둑, 애정신미약, 무랑꽃 자매, 국화남매, 책벌레, 여우의 상투 이렇게 있고요. 뭐 여장부 대낭, 처녀귀신, 천하장사, 군자와 여우, 여류사업가, 여우첩 뭐 이런 식의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그 여장부 대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포성량은요 여자에 대해서 오히려 여자가 뭐 어떤 내용은요 부부인데 여자가 더 이제 뛰어난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장을 하고 과거 시험을 보고 과거에서 급제를 해서 승승장구하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여잔데 사업을 해서 수완이 좋아가지고 엄청난 사업가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그런 차별이 없고 청나라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죠. 포석령은 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뭐 사람보다도 정령이나 요괴나 여우들이 더 아까 의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뭐 여우의 사랑 이야기, 천녀유언처럼요.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가 많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책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저질로 평가받았을 법해요. 왜냐면 그 당시 사대부들은 그 당시 뭐 청나라 유교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감히 이런 남녀 상렬지사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 게다가 상대도 귀신이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이게 치부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포석령이 살아있을 때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은 살아남았잖아요. 이 책은 여러분 시간의 세례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책은. 이런 게 바로 고전입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은요, 사랑을 빼고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 이야기가 없는 거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재지 저 책이 지금까지 꾸준히 내려올 수 있었던 거, 시간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 그것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건 어떤 종류의 사랑이건 간에 자기애도 괜찮아요. 자기애도 사랑이잖아요. 충분히. 그런 모든 종류의 사랑, 어떤 종류의 사랑이라도 있어야지 그거 없이 인생을 논한다는 거는 그건 되게 인위적인 거고 그 자체로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죠. 맛있네. 대게빵. 여기가 대게회 거리. 쑥떡쑥떡이다.
아니 더 살 순 없어. 배불러. 굴초밥? 호떡도 좋아하는데 포항 호떡. 아 문을 안 열었네. 다행이다. 문 열었으면 샀을 것 같아.